네, 동부지구, NBA 동부지구 파워랭킹 3위, 이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프 시즌 동안 이제 굉장히 선수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어, 물론 이제 선수 변화가 많은 게 이제 팀이 업그레이드 되는 쪽으로 아마 뭐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 것들이 분명하고, 선수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선수 구성이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이제 닉 널스 감독의 역량이 팀 초반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던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23-24 시즌 기록들을 보면 이제 47승 35패를 기록을 했고요. 그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리그의 14위,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리그 11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레이팅 같은 경우는 플러스 3.1로 9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9위 정도를 기록했으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쪽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었던 성적인 거는 맞고요.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18위니까 이제 뭐 중간 정도였다. 그러니까 속공은 아마 타이리스 맥시 선수가 워낙 속공 가담이 좋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엔비드의 하프코트 디펜스, 디펜스가 아니고 하프코트 공격, 그런 부분하고 이제 서로 이제 플러스하고 뭐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그런 페이스를 기록을 했고요. 주요한 뭐 선수 이적 사항을 보면 이제 폴 조지를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케일런 마틴, 이 선수도 히트에서 쏠쏠한 활약을 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춰줄 수 있는, 충분히 수비나 3점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잘한 영입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롤 플레이어들, 안드레 드러먼이나 에릭 고든, 레지 잭슨 이런 선수들이 이제 팀의 48분 중에 일부를 잘 책임질 수 있는 선수들로 데려왔고요. 그리고 팀을 떠난 선수는 이제 제일 큰 이름은 이제 토바이어스 해리스하고 니콜라스 바툼이 될 것 같고요. 영향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연봉 대비 효율이 좀 안 좋았던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세븐티식서스를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왠지 이제 토바이어스 해리스를 보면 사람들이 자꾸 지미 버틀러를 생각해서 이 아픈 손가락 비슷한 어떤 그런 계약이었는데, 결국 이제 토바이어스 해리스와는 작별을 고하게 됐고요. 니콜라스 바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필라델피아에서 또 포스트 시즌에서 또 한두 경기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팀을 살렸었는데, 좀 아쉽게도 좀 떠나게 됐고, 멜튼, 폴 리드도 이제 센터 부분에서 이제 출전 시간을 좀 먹어줬었는데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숫자, 이제 주요 숫자들을 보시면 식서스는 유일한 팀입니다. 음, 수비하고 공격에서 지난 7시즌 동안 평균보다는 나았던 팀이라는 거죠. 식서스가 7시즌 모두 어떤 공격하고 수비에서 이제 평균보다는 나았던 팀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팀이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식서스가 그만큼 꾸준하게 7년 동안 공수 밸런스가 좋았다는 얘기이고요. 하지만 식서스는 아직 이런 7번의 시즌 7년 그동안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지금 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동부지구 결승조차도 지금은 가는 게 일단 뭔가 이제 저주 비슷한 그런 느낌. 뭐 충분히 전력이나 그런 것들은 한두 번 정도는 동부지구 결승을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그렇게 못 해내고 있어서 왠지 이제 좀 팀으로 봐서는 좀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들. 특히나 이제 조엘 엠비드가 라는 걸출한 센터를 데리고 있음에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뭐 지미 버틀러가 있을 때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그때 뭐 그 결국 이제 그 높은 쪽으로 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어떻게 보면 팀 역사가 조금 꼬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식서스의 스타팅 라인업 이제 또 선발 출전 선수들이 100포지션당 34점을 앞설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간 자체는 219분이니까요. 지난 시즌에 219분 동안 34점을 앞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타팅 라인업은 이제 적어도 17시즌 동안 그러니까 17년 동안 200분 이상을 적어도 뛴 라인업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첫 쿼터를 앞섰을 때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1쿼터를 앞섰을 경우에는 굉장히 승률이 좋다. 33승 8패라는 거고요. 그리고 첫 쿼터가 이렇게 졌을 때 그때는 또 너무 나쁘다는 거죠. 이제 11승 25패. 그래서 이게 8할의 승률하고 3할의 승률이니까 거의 5할의 승률 차이가 나는 이게 가장 차이가 많은 팀이다. 그러니까 첫 쿼터를 이기냐 마느냐의 경기 운명이 너무도 크게 좌우되는 그런 팀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주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은 벤치 싸움에서 그 세컨 유닛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줄 거냐. 그게 이제 제일 큰 의문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엘 엠비드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100%는 아니었죠. 그래서 하지만 식서스는 뭐 여전히 닉스를 100포지션당 9.3포인트를 앞섰어요. 그게 언제냐면 조엘 엠비드가 이제 코트 위에 있을 때. 조엘 엠비드가 어쨌든 코트 위에서 뛸 때는 이 정도의 점수를 앞섰었으니까 조엘 엠비드의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만약에 100%였다면은 더 어떤 수치가 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조엘 엠비드가 이제 플러스의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을 어쨌든 기록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플레이오프에서 4번 일단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뉴욕 닉스에게 졌는데 그 4번의 경기의 3경기에서도 효율면 플러스 마이너스 에피션시에서는 조엘 엠비드가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만큼 이제 조엘 엠비드는 어떻게 보면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엘 엠비드가 이제 그 벤치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45분당 47점을 뒤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 조엘 엠비드가 48분을 뛰지 않으면 경기를 잡을 수 없는 물론 이제 48분까지는 뛸 수가 없고 뭐 결국 이제 조엘 엠비드 출전 시간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해야 경기가 밸런스가 맞을 수가 있는데 그건 또 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몸 상태가 100%가 아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조엘 엠비드입니다. 아직까지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하지만 뭐 이제 곧 뭐 몇 년 안에 이제 타이리스 맥시 선수가 이제 그 자리를 대체를 하게 되겠지만 당분간은 아마 조엘 엠비드가 그래도 계속해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그 더맨으로 활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에이징 커브 혹은 선수로서의 효율 커브가 언제 이렇게 떨어질지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식서스는 최고의 선수들 그러니까 베스트 5가 이제 경기에 뛸 때는 뭐 분명히 무지막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명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으니까 이 3명의 스타 플레이어는 조엘 엠비드, 폴 조지 그리고 이제 타이리스 맥시 이렇게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좀 기존에 이제 조엘 엠비드, 타이리스 맥시 이 두 선수만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좀 쉬어가는 구간 혹은 이제 세컨 유닛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3명이니까 충분히 잘 로테이션 잘 하면은 커버를 할 거다 이런 얘기이고요.
뭐 이제 결국 뭐 조엘 엠비드가 쉬거나 혹은 조엘 엠비드와 뭐 폴 조지가 쉬거나 이럴 때는 이제 타이리스 맥시가 이제 그 돌격 대장을 해주면 되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틴하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이제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그 선발 출전 선수 자리 명단을 만약에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제 그 가드 부분에서 그 외곽을 막아주는 카일 라우리하고 에릭 고든이 이제 벤치에 있을 텐데 이 두 선수는 약간 좀 이게 좀 만족스러운 그럴 만한 로스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해줄지가 좀 물음표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코치 감독인 이제 닉 널스가 82경기하고 포스트 시즌 로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운영을 할지 그거에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고 좀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팀은 맞고요. 전체적으로 균형도 잘 맞은 팀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큰 의문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선수 구성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선수 구성이 많이 바뀐 부분들의 이제 팀 그 전체적인 조합이나 그리고 전술 그리고 선수들 간의 특성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서로 간에 이제 그 효율을 극대치로 올려줄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이제 감독인 닉 널스의 가장 큰 과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초반부터 잘 치고 나가면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그 손발이 안 맞는 게 뭐 한 20경기, 30경기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잡음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팀이 으로도 좀 걱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분명히 이제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와 가지고 팬들 필라델피아의 팬은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보여주면은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조금 손발이 조금 맞는 게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그 이슈를 양산을 할 수도 있는 팀 그런 팀이라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동부지구의 파워 랭킹 3위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